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예, 오늘 이제 7월 3일 일요일 오후 4시인데, 저도 주말에 좀 쉬고 여행도 다녀오고 해서, 토요일,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는 좀 쉬었고, 이제 차트 보면서, 종목 괜찮은 것들 좀 있어서, 좀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고,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하나씩 보면, 먼저, 금양, 여성엘텍, 앞타머 사이언스, 그리고 서현탄메탈, 마지막으로 롯데지주. 롯데지주는 코스피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분께서 피코그램 관련해서 유보율이 높아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보율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벤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는 계속 똑같이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박스권으로 옆으로 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이제 위아래로 좀 움직이다가 다행히 0.9%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해줬죠. 근데 어찌됐든 이 단기 저항으로 보이는 이 구간을 돌파는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박스권으로 옆으로 가는 모습이 적어도 나와줘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흐름은 비슷해서 따로 보진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볼 만한 종목 이렇게 5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금양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금양 보도록 할게요.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크게 보면 뭐 완전 바닥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뜯어서 보면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차트를 좀 들어올린 모습이죠.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보면 금양은 뭐 코스피 화학 회사고 시총 2,300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48% 정도 되고, 합성 수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자동차 내장재, 상품 포장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중에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 공구,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타겟으로 원통형 배터리 1억 셀 생산 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면서 어찌됐든 2차 전지 쪽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로 보이고요. 재무는 현재 2019년, 2020년에는 좀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면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차트를 들어 올렸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많이 안 빠졌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300원, 4,200원 후반대, 4,300원대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러면서 매집도 굉장히 있었던 걸로 보이죠. 거래량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튀었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5,980원대까지 찌르는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 없이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의 마지노선인 448일선 근처까지 하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구간에서는 이 448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지면 구름대 손절 라인으로 진입하기에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서 이 종목도 가져왔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4,200원대 여기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 가능한 구간은 현재 구간, 그리고 구름대 상단 또는 하단 손절 라인, 그리고 이 하단인 4,2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서 가져왔고요. 일단 지수에 의한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추세로 들어올렸다가 거래량 없이 하락한 점, 거래량 없이 하락했을 땐 좀 좋은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번 주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서현 탄메탈 보도록 할게요.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에도 서현
건설 중장비 쪽이고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로 약간 묶이면서 재료로 지금 엮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다가 14,700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던 추세를 4,800원, 4,700원 요때를 지금 기점으로 차트를 돌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가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 돌리면서 거래량도 크게 들어왔고 현재 지금 위로 찌를 땐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락했을 땐 또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112일선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인 걸로 보이죠. 이제 금요일에도 5%까지 밀렸다가 다시 다 말아 올리고 장기동 평균선 3개가 모여있는 이 구간을 지금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구간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더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도 이 여러 번 지지가 나온 이 4,700원, 800원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빠져서 이 112일선을 다시 지켜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 하락을 이어지다가 이 4,700원, 700원, 800원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절 라인이 짧죠. 그렇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진입해보기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대성헬텍. 대성헬텍은 제가 2주 전에도 분석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때쯤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하락이 나오고 구름대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성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코스닥 쪽이고 시총 800억, 대주주 지분율은 39% 이러면서 이제 뭐 카오디오 앰프 등 자동차 멀티미디어 주력 제품인데 자율주행 쪽 관련주라고 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지금 우하락하던 추세를 여기서 지금 약간 쌍바닥에 지지가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차트를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린 이후에 다시 장기동 평균선 위까지 찌르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동 평균선을 다 깨고 구름대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추세 뭐 급락시켰지만 다시 우상향해서 가겠다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이 112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해보기에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구간 지켜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 지금 여기 지지가 나왔던 구간인데 깨지니까 저항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또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구간 지켜주면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줘야 이제 이 하단 박스권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지를 보고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러면 112일선이 되겠죠. 이 112일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아니면 다시 구름대까지도 빠지거나 이 추세 바닥 이 쌍바닥 지지가 나왔던 680원, 90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빠져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여기서 잡아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850원대 라인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때 지지가 나왔고 이때는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려가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또 저항을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앞타마 사이언스입니다.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장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단기적인 우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 우하락 추세를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들어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인데 시총 한 12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32% 보시면 암질환 분야 신약 개발 하면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폐암 조기 진단 키트
호재 상승세. 이 내용이 보면은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이제 뭐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재료로 상승이 나왔는데, 상장 이후에 이 하락하던 추세를 거래량 동반해서 들어 올렸고, 어, 지금 위치도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 종목도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게 좋은 게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 좀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이때도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뚫지 못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또 뚫리면 방금 말씀드린 서현 대성 엘텍처럼 또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 맞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적어도 이 112일선은 좀 지키는 모습이 나와줘야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고 눌러주더라도 112일선 정도까지 눌러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던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 종목이 추세를 유지해준다 그러면 이때 지지 나왔고 이때 저항 맞았던 이 구간 19,000원대에 도전하러 갈 것 같거든요. 추세 유지해주면 이렇게 도전을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정도로 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려면 이 다시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최대 112일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적어도 이 골파기가 나온 윗구간 11,500원 이 정도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깨지면 정말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기, 다시 이 8,000원대를 다시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앞에 박스권이랑도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주는 게 적어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롯데지주 보도록 할게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세력주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뭐 도소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총이 4조입니다. 4조. 4조짜리 우량주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우량주를 왜 가져왔냐? 차트가 일단 좋아서 가지고 온 거고, 뭐 당연히 뭐 대주주는 뭐 회장이겠죠. 회사 회장이나 사장일 테고. 보시면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쇼핑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배당 수익, 뭐 상표권 사용 수익, 임대 수익 이런 걸로 지금 글로벌 초우량 유통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롯데 뭐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도 지금 보시면 2019년, 20년 안 좋았는데 2021년에 좀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기 전에 보시면 롯데지주 기관 36일 연속 순매수 행진, 기관이 지금 계속 엄청나게 사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 개인만 계속 팔고 있죠. 개인들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순매도 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조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이 6월 9일, 예, 요때 하루 빼고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때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연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갈 텐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던 추세가 2016년 12만 원을 고점으로 우하락했죠. 우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쌍바닥을 찍은 모습이고, 약간 쌍바닥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1월부터 증시는 계속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단기동 평균선은 다 정배열 난 모습이고, 장기동 평균선마저도 지금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향 추세 하단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단까지 눌려준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굉장히 우상향이 많이 나왔죠. 이때 25,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벌써 37,000원이면 꽤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단 박스권 상단 한 39,000원 이때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1차 정도 저항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39,000원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좀 눌린다. 눌리면 추세 하단해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종목은 원래 제가 한 4월 달부터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지 보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흐름이 계속해서 좋게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대신 세력 코스닥 뭐 코스피 세력들이 입장해 있는 뭐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급등은 나오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께서 피코그램이 이제 유보율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유보율 보시면 유보액 나누기 자본금 곱하기 100이죠. 쉽게 얘기하면 들어간 자본에 비해서 현금이 얼마나 되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냐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유보율은. 근데 보시면 유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상한가, 그 무상증자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 지금 다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노터스. 한 주에 8주를 무상증자를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던 회사들의 이 유보율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노터스, 태영로지스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보면, 노터스, 노터스 유보율 볼까요? 노터스도 유보율 꽤 좋았고, 그리고 태용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유보율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보면 뭐 공구음원, 포시에스, 공구음원 볼까요? 최근에 공구음원 엄청나게 올랐죠? 공구음원도 유보율이 뭐 3만 프로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일단 기업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호재로 어떠한 이슈든 호재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코그램도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피코그램도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상장하고 뭐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던 모습인데, 여기를 지금 뚫은 상승이 나오고 다시 진입했다가 다시 뚫고 올라왔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을 지켜줘야겠죠.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정배열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이동평균선 정배열 타고 계속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무상증자 갑자기 호재가 떠버리면 뭐 점상이나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는 추세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 우상향하는 추세 하단과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랑도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로만 봐도 현재 구간에서도 매매가 가능해 보이는 위치인 것 같고요. 일단 무상증자가 있었던 종목들, 여러분들 유보율이 어떤지 이 종목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보시고, 뭐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목 안 좋아요. 라운피플 보면 재무는 오히려 올해 더 안 좋은데 유보율이 이상하게 1000%, 900%대 유지해주고 있죠. 영업이익률, 뭐 지배주주 순이익률 이런 건 지금 다 안 좋은 모습인데, 이런 와중에도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 1대1 무상증자를 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유보율이 높으면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코그램, 여러분들이 피코그램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매매는 가능한 위치인 것 같다는 점.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증시 이제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좀 보려고 하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과 고용 보고서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지수가 반짝 반등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반등이 약세장에서 일시적 랠리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추세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제 파월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인플레이션 이제 정점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얘기가 있는지 적어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6월 고용 보고서에서 긴축 속도를 늦출 신호를 찾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 고용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보다는 줄어든 수준이지만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연준이 7월에도 0.7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과 고용에서도 둔화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0.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4거래일만 열리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걸 또 제가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 5월에는 공장지 수주 뭐 발표가 있는데 이게 저도 뭔지 잘 몰라서 알아봤는데 제조업 쪽 수주율이 뭐 높거나 이러면 제조업 쪽 활성화 신호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관련된 약간 이슈로 볼 수가 있죠. 제조업 쪽이 활성화 신호라고 해요. 공장제 수주가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화요일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가 있고 뭐 PMI 서비스업 비제조업 쪽 발표도 있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여는 총재들의 연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목요일에 고용 보고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우리한테 좋겠죠. 경기가 그만큼 활발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무역 수지 발표했고 금요일에도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이런 게 발표가 있어요. 실업률이 높으면 또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고 뭐 계속 연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이렇게 왜 뭐 이렇게 연설이 많나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7월이 됐죠. 7월은 상반기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와야 경기 침체를 그나마 좀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뉴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은 상반기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번 주도 증시가 좀 좋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힘내시고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